1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이후 장동혁, 한동훈 그리고 국민의힘의 미래는 여러분 12월을 하루 남기고 갑자기 발표된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발표로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 체제가 굳건해지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던 내부 분탕 세력인 한동훈과 한동훈계를 척결할 수 있는 걸까요? 드디어 장동혁 지도부 체제를 뒤흔들던 국민의힘 내부 분란이 이로써 마무리되는 것일까요?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수가 선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으시죠? 이번 글을 통해서 앞으로 한동훈 그리고 장동혁과 더 나아가 국민의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들어보시고 제 얘기가 헛된 망상일지 아니면 정말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계속 지지부진하던 한동훈 당원 게시판 문제가 결국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당무감사위는 12월 30일 한 전 대표 가족 명의 아이디 5개를 활용해 2개 IP에서 글 1428건이 작성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 사건에 대해 당원 게시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공론장으로 당원들이 각자 목소리를 내는 자리라며 그런데 이 사건은 풀뿌리 대신 인조 잔디를 깔아놓고 진짜 잔디라고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은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당원 게시판 사건을 당윤리위원회에 회부하며 공개한 일부 비방글들은 자신이 아니라 동명이인이 올린 글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말만 많던 한동훈이 과연 정말 법적 조치에 나설지 솔직히 관심도 없지만 믿음도 안 갑니다. 하지만 왜 저런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짚이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발표 뒤 우파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여러 기사들을 봤을 때 이제는 장동혁 지도부의 승리가 가까워진 것 같은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는 간신히 12월이 끝나기 전에 발표한 한동훈 당계 사건은 장동혁 지도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싸움이 그들에게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는 걸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유리하게 진행됐다면 12월 안에 윤리위원장까지 임명돼서 징계까지 결정이 났어야 했습니다. 당장 보이는 결과는 무언가 된 것 같지만 실상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것입니다. 이제 1월 1일부터 1월 16일까지 장동혁 지도부와 한동훈 세력의 시간은 피를 말리며 쏜살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1월 16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재판의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에 따라 관점의 차이가 그리고 제 글에 대한 공감의 차이가 클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올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재판에서 1심 무죄 내린 지기현 판사 이를 보며 느끼는 착잡함이라는 글을 통해 1월 16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대략 6년 정도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의 1월 16일 유죄 선고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것은 그 재판의 유죄 선고가 정치공학적으로 지기현 판사가 담당하는 내란 재판 판결에 심리적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란 재판 관련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원치 않는 결과지만 그동안 우리가 오랜 기간 무죄를 주장해왔던 것과는 달리 막상 재판 기일이 다가오니까 많은 분들이 꼭 희망적인 기대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백대원 판사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선고기일을 앞당긴 이후로 부정적인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나눠보면 제법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고 제가 예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도 유죄, 내란 재판도 유죄가 나올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입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유죄 주장 관련 한덕수의 위증? 인정, 국무위원 회의 CCTV 공개, 홍장원의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지렁이, 메모 관련 신뢰성 공방, 곽종근의 의원 끌어내라 진술과 통화 시간 불일치 관련 신뢰성 공방, 여인영의 의원 체포 명단에 대한 진위 여부 신뢰성 공방, 국회 출입 통제 관련 국회 경비대장 발언을 둘러싼 공방,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진술의 신뢰성 공방. 이렇게 위에 열거한 사례들로 봤을 때 우리 애국 보수 우파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자 그동안 외면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엄에 대해 사과하라, 이미 탈당한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라, 친윤계 의원들을 정리하라는 주장을 내부 분열로만 치부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에 방관적인 영남 기득권 세력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 처음부터 이미 유죄 쪽으로 기울어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던 만큼 정치적인 계산으로 애써 이러한 티를 내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정통 보수 지지자들의 힘으로 당권을 잡은 장동혁과 김민수 지도부는 입장이 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동훈은 지금 어떻게든 자신의 혐의에 따른 데미지를 희석하면서 1월 16일까지 버틸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치판이 달라질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구속 불발 이후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위원 정당이라고 보는 행태가 좀 잠잠해진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는 포기가 아니라 먼저 해야 할 일에 힘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8대 악법입니다. 이 8대 악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권력이 굉장히 막대해질 것이라는 것은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것들의 처리에 최대한 집중하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유죄 판결이 나면 그들은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위원 정당으로 몰아 해산시키는 작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라도 이 전략은 상당히 유효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약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위원 정당으로 해산된다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간단히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산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지 정당만 해산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그 정당은 즉시 해산 플러스 재건 유사정당 설립 금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재산은 전부 국고 귀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통진당 사례처럼 헌재가 의원직 상실까지 때리면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이러면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문제는 그 정당이 사라졌으므로 비례대표 의석은 통째로 사라집니다. 즉 재보궐선거를 치러도 비례대표 의석은 복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 정치 전체가 완전 비상체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진당 사례처럼 됐을 경우 더 심각한 건 그때 해산된 통진당 의원들은 재보궐선거에 출마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새누리당이 위원정당 의원 재출마 금지법 만들자면서 해산된 정당 의원들의 피선거권을 10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했는데 통과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마구 만들고 있죠. 결국 해산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에서 유죄, 내란에서 무죄일 수도 있고 해산 심판 청구는 헌재가 각각 기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인 정청래가 주장하는 것은 두 번째인 헌재 해산 심판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상 보수를 괴멸시켜버리겠다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때 헌재 심판에서 방어 논리를 펼칠 수 있는 법리적 보험이 계엄 사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그리고 친윤계 의원들 정리라고 한동훈계와 자칭 소장파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유죄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시작됨과 동시에 한동훈과 그 추종자들은 거봐라, 우리가 옳았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내란 동조 위원 정당으로 역사에서 사라진다고 목소리 높여 주장하며 특히 앞에 설명드린 두 번째 논리를 강조하며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입니다. 그때 국민의힘 영남 기득권 세력과 다른 의원들이 과연 장동혁 지도부에게 힘을 실어줄까요? 그 상황에서도 장동혁과 김민수가 지금처럼 굳건하게 계엄 사과 반대와 정통 보수 지지자들의 요구를 밀고 나가줄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내부는 아마 굉장히 어수선할 것입니다. 이 상태는 내란 재판의 선고가 가까워질수록 최고조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진짜 헌재, 해산 심판 쪽으로 흘러간다면 아마 국민의힘에서 탈당하는 의원들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불거진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자유와혁신당 이 네 정당의 합당 얘기가 단순히 지방선거만이 아닌 혹시 모를 이 사태를 대비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계나 자칭 소장파들은 나가서 신당을 차리거나 개혁신당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들과 다른 의원 중에는 어떤 이름이 될지 모르나 가칭 사당연합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요약하면 1월 16일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회방해 유죄 선고로 인해 한동훈은 부활하고 소장파와 함께 장동혁 지도부를 뒤흔든다. 이 상황은 내란 재판 선고에 가까워질수록 최고조에 달하다가 그 언저리에서 분당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 경우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과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영남 기득권 세력 중심으로 지도부 축출에 나서고 비대위 사태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장동혁 지도부가 당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버틴다면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입니다. 어떠십니까? 제 생각이 너무 비관적인 망상처럼 들리십니까? 물론 저는 정치 전문가가 아니라 단지 정치에 관심이 좀 많은 보통 사람이라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많이 어설프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확고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차피 제 시나리오는 시한을 단정해놨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답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낮지만 일단 최악의 경우를 그려본 것입니다. 해산 심판이 실제로 인용될지도 지금으로선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렇게 되기를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백대현이 무죄를 내려주길 바라는 기적과 지기현도 무죄를 내려주길 바라는 희망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정말 모든 게 우리 뜻대로 안 됐기에 이제는 희망 고문이 아닌 가장 비관적인 가정도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얘기를 드리며 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최후의 전쟁은 국민의힘 해산 과정에서 치러질지 모릅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장동혁 지도부는 아마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100만에 육박한 당원들이 지켜주면 되지 않냐고요? 그럼 해산 심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신다면 그 이상으로 보수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지켜야겠다는 각오도 그 순간에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처럼 막아내지 못한다면 이번에는 아마 보수 정당의 몰락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싸움을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양당제가 유지될지 아니면 이렇게 몰락할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결과적으로 독재로 가는 갈림길 위에 위태롭게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저의 이런 불안한 마음은 단지 기우에 불과한 것이겠죠?